서브 이슈입니다. 메타버스의 미래. 메타버스 경제활동 암호화폐로 통한다. 7억 800만 원, 약 70만 4천 달러,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가격이 아니다. 디센트럴 랜드라는 메타버스에서 지난달 28일 팔린 가상부동산 한 필지의 값이다. 결제수단은 마나라는 디센트럴 랜드의 독자적인 암호화폐였다. 디센트럴 랜드에서 10만 달러가 넘는 가상부동산 거래가 한 달에도 수백 건 일어난다. 가상부동산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요즘 메타버스가 화두죠. 그렇다면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메타버스로 인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새로운 공간의 확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인터넷이 생기고 인터넷 재벌이 생겨났습니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이죠. 인터넷이 생기기 전까지는 오프라인 세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생기면서 온라인의 세상이 새로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메타버스도 또한 새로운 공간에 대한 확장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주로 공간이 확장에 나서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화성 식민지 건설이 됩니다. 아니면 제프 베조스의 우주 정거장 여행이 되겠죠.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상부동산 어스2 서브니 한국당 30평에 14불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가상화폐에 이어 가상의 제2지구의 전 세계 땅이 사고 팔리는 곳이 있다. 이게 이제 어스2라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가로 세로 약 10m 크기로 나뉜 땅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가 있는데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한국 서울에까지 명소는 지난해 말에 비해 가격이 수십 배나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어스2라는 곳은 구글 지도를 가지고 지구를 똑같이 가상 공간에 복제해 놨습니다. 서울의 강남 땅도 그리고 청와대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드웨어를 장악하면 그 세계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하드웨어는 스마트폰이고요. 스마트폰의 하드웨어를 장악한 기업은 애플과 구글입니다. 애플은 애플의 iOS를 가지고 생태계를 장악했고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구글의 생태계를 장악했습니다. 생태계를 장악하면 도박장에서 수수료를 떼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애플은 앱스토어에 올린 앱의 결제가 발생하면 30%의 수수료를 떼고 있습니다. 구글도 플레이스토어에 올린 게임 앱의 결제가 발생하면 30%의 수수료를 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세상이 없어진다면 모를까? 아니라면 이 세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PC와 달라서 하드웨어를 온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결제 사이트를 본인이 직접 만들 수 있지만 스마트폰은 운영체제를 독점한 구글, 애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PC의 OS를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운영체제를 통한 결제 독점 모델을 미리 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메타버스의 세계는 어떻게 올까? 새로운 하드웨어에 의해 온다입니다. AR, VR 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물론 AR, VR 기기는 독립적인 운영체제가 있으면서 앱스토어와 같은 앱마켓이 있을 것이고요. 앱마켓을 통한 결제 독점 모델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드웨어를 기다리며 이를 갈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왜 이를 가냐? 구글, 애플 개인정보 이력 못 준다. 패닉에 빠진 페북 광고업계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번 사태는 애플이 지난 6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새로이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에 내장해온 IDFA를 통해 수집 제공해온 유저 트래킹 정보를 더는 기본 제공하지 않는 게 골자다라는 것이죠. 애플은 이미 이 정책을 시작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업데이트된 애플의 정책이 시작되자 페이스북에 개인정보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이러면 페이스북의 유저 트래킹을 이용한 광고 시장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페이스북의 광고 모델을 한번 보시죠. 페이스북이 없었을 때는 TV나 신문 광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도 많이 들고 효과도 증명할 수 없는 광고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TV를 온 가족이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주말 드라마 시청률이 한 자릿수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이 생기고 N스크린이 되면서 모두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을 보면서 시청률은 의미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파편화된 시장의 절대 강자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왓츠앱, 인스타그램의 유저를 합산하면 한 35억 명의 유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는 큰 힘이 됩니다. 만약 내가 강남에 파스타집을 한번 낸다고 칩시다.
파스타집은 주로 20대, 30대 여성이 주 타겟층이죠. 게다가 강남에 파스타집을 냈으니 부산에 해운대에 광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20대, 30대 여성이며 파스타 등을 좋아하는 여성이고 그리고 강남 사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타겟 광고가 가능하고 1,000원 단위까지도 광고를 해가며 광고의 효과를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페이스북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유저 트래킹 광고의 힘입니다. 그런데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이유로 페이스북을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페이스북이 애플을 독재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정말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충실히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애플은 이미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넘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고객 정보 통째로 내준 애플, 우리는 안전한가? 라는 이제 사설이 있는데요. 애플은 중국 정부의 아이폰 고객 정보를 통째로 넘겨 사전 검열 감시에 적극 협조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애플은 이번에 에어태그라는 것을 새로이 출시했습니다. 글로벌 에어태그 도난차 추적에도 위력 발휘할까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애플의 에어태그는 자신의 소지품 분실을 추적하는 동전 크기의 태그다. 이 태그가 자동차 위치를 파악해 도난 차량을 추적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을까? 이거 외에도 이제 반려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에어태그를 착용시킬 수가 있죠. 우리 공원에 산책을 하다 보면 반려견 찾는다는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애플이 에어태그를 추적하는 방식은 GPS 추적 방식이 아닙니다. 에어태그는 사용자 자신의 아이폰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도 연결돼서 위치 정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도둑이 아이폰을 갖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위치 정보가 업데이트될 것이며 즉 주변에 애플 생태계 기기를 갖고 있는 것들이 위치 정보를 공유하며 에어태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여기서 사용자의 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긴 한다지만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페이스북은 사용자 보호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애플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태계는 그래서 새로운 하드웨어 장악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AR, VR로 하드웨어가 바뀌면 새로운 생태계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오큘러스 퀘스트 2의 VR 기기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애플 두고 보자는 것이죠. AR, VR 중에서 어떤 것이 확장성이 좋을까? 확장성으로 본다면 VR이 좋을 것입니다. AR은 현실 세계와 연동이 되니까 아무래도 반경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VR은 대상을 현실 세계에서 가상 공간으로, 우주 공간으로 얼마든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D TV가 실패했던 것처럼 VR도 실패한 여지는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들은 VR 기기를 이용할 때 어지러움이나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AR은 앞으로 현실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게임은 물론이고 자영업을 할 때도 유용한데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단골 손님을 잘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골 손님이 왔을 때 아는 척 해주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기억해주면 손님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나빠도 AR이 되는 안경만 쓴다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처음 일하는 종업원도 그 손님이 몇 번 왔는지, 언제 왔는지, 지난번에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보고 아는 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는 VR을 스마트폰 이후에 하드웨어 시장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VR은 메타버스를 구현할 최적의 기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기업이 페이스북, 로블록스, 유니티 같은 기업입니다. 그러나 로블록스, 유니티 같은 기업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이면 하드웨어를 장악한 기업이 모든 이익을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애플과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이 앞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체 간 주도권을 가져가는가에 대한 분수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가져가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수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애플 페북 가상 세계에서 한판 붙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반란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싸움.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출시한 포트나이트가 자사 앱스토어 규칙을 어겼다고 주장했고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이러한 처사가 불법이라며 부딪힌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의 문서가 등장했다. 에픽게임즈의 한 임원이 2018년 소니의 가상현실 VR 플랫폼에 메타버스 게임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애플, 구글 등 플랫폼과 전쟁을 벌이기 전이었지만 지금 이대로 양대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당시 30%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플랫폼 다변화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뭐 앞으로도 이제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VR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픽 게임즈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뭐 결국은 이제 한다는 것이 소니 쪽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인데, 소니도 결국은 하드웨어 기업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드웨어는 페이스북, 애플, 소니, 엔비디아 등 어느 회사가 가장 많이 팔아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은 열심히 게임을 만들건 가상세계를 만들건 결국은 하드웨어가 종속되어 30%의 수수료를 내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차세대 플랫폼인 AR, VR 기기가 나와도 하드웨어를 장악한 자가 메타버스를 장악할 것입니다.